2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좀 웃기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김현종이 안보실 2차장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 하다 삼성 사장 갔다 또 통상교섭본부장 왔다 문한테 잘 보여서 이제 안보실 2차장 좀 있으면 정용이 물러나면 안보실장이 된답니다. 이 사람 잘난 맛에 눈에 보이는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제목이 김현종이가 지금 한일 수출 규제 터졌을 때 미국에 해결하러 간다면서 get it done 외친 김현종, 편도 티켓 끊고 워싱턴행 배수진. 자, get it done 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만들어내 봐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만들어내는 것도 뭐 노력하면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세상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보면 노력하면 되지만은 남하고 관계에서는 안 되는 게 수두룩하지요. 자, 이런 생쇼 같은 발언을 하고 미국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일 간의 분쟁에 끼어들 의사가 없고 트럼프와 아베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 이야기가 됐고 미국의 묵인 아래 이 일을 시작했다. 결국 한국 손보는 일이다. 그리고 온갖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결국 일본이 한국을 손을 보고 반도체 시장을 재편을 시도하고 한번 식겁을 미겠다. 그래서 길들이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꾸 반일을 외치고 또 반미를 썩 하면서 친중친북으로 가고 있는 문 정권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는 거죠. 이번 사태가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 저 워싱턴 DC에 들레스 공항입니까? 거기에 공항에 터미널 내 노숙자로 전락하겠다. 편도만 꺾고 갖고 개디던 했으니까 한국 올 낯이 없어서 못 오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참 뻔뻔합니다. 이제 미국에 전달할 거 다 했다고 미국이 뭐라 하더냐 하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이래 말을 하면서 국채보상운동 때처럼 극복하겠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설거머니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하고 마치 이야기가 잘 됐냐. 미국 덜레스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우수함이 있다. 자, 그러면서 또 90년 이후 IMF 때 금모으기를 해서 다 갚았다. 이제 부품 소재와 관련해서 똘똘 뭉쳐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기업들과 대통령도 만났고 정부 차원에서 지지할 테니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자,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김현종이 직위가 뭔지 국무총리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청와대 안보실 2차장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 많이 오버하고 자빠졌는데요. 자신의 직책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을 만나서 전달했다는데 대행이 뭐라 하던가요? 잘 전달했고 미국도 알았다 했다는데 구체적인 말은 기자들한테 밝힐 수는 없다. 내용이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죠. 이제 다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조국은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축창가를 이 페이스북에 소개했대. 요즘 뭐 녹두꽃인가 드라마에 나오는 거랍니다. 자, 문재인은 배 12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 루트를 통해 이 일에 대한 해결책을 미국 등을 통해서 일본과 찾고 그 다음에 국민도 좀 같이 힘을 모으자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문재인도 전남도청 방문한 자리에 전남 주민이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끌고 일본을 이긴 것을 우리가 본받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정부가 다 사고를 치고 문재인이 이걸 갖다가 저질렀으면
자신들이 수습해야 될 문제를 왜 국민들을 끌어들이느냐. 문이 저런 식으로 잘못된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누가 와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쨌거나 미국은 김현종의 SOS에 대해서도 김현종은 예외 없이 공감했다 말을 했지만은 미국 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중재 요청에 나서주도록 이렇게 말을 하거나 듣지는 못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미 행정부나 의회에 가서 중재라는 표현을 내가 사용한 적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 미국 측에서 반응이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일본을 방문 중인 스트렐 차관보도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만나서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했지만은 중재는 물론이고 한일 갈등 해법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이건 한국 정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직 나설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국이 긍정적으로 협력하도록 이렇게 요청한다면서 이건 지극히 상식적 외교적 언어지요. 내가 한일 분쟁을 중재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관이 이걸 갖다 양국의 현안이 돼 있는 사안에 대해 중재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한국 보고 엿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 다 예민할 때는 적당히 빠져나가야지 중재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NHK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재하지 않고 일본과 한국이 대화에 의해 해결해라는 것을 촉구하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해리스 미 대사가 지난 금요일 날 국회 윤상은 외통위원장을 만나서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자, 윤상현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서울 모처에서 가진 비공개 회담에서 해리스 대사가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해리스 대사는 한일이 모두 성숙한 국가인 만큼 각자 정부면 정부, 의회면 의회,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 된다. 한일 당사국들이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옵션이 수포가 되고 미국 기업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때 미국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윤상현이 우유가 엎질러진 뒤에는 울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해리스 대사가 아직 미국이 개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하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이런 갈등에 중재를 설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아직 중재를 설 생각이 없다라고 한 것을 넘어서 아예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김현종은 해리스 대사가 지금은 미국이 한일 간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런 표현은 타이밍상 좀 거시기하네요 하고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답니다. 자, 이 김현종은 미국에서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의 여론 메이커 등을 만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부당하고 이런 조치가 한미일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한일 간의 갈등이 우려스럽다고 이해했고 공감대가 있었다. 자, 그러면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은 외교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이 세게 공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이 한미일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보고받지는 못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는 대화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자, 이 사람의 방미에 대해 평가가 엇갈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언론이 많지만은 그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할 거라고 갈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데 방미 기간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갈등을 서로 좀 조정 중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했지만 스티렐 차관보나 또 해리스 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끼일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은 미국에 가서 중재라는 말을 한마디를 안 쓰고 기자들이 썼는데 왜 해리스 대사가 그런 말을 했냐, 불쾌하다라는 발언을 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 이 사람 미국 가서 만난 사람은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등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그의 카운터파트인 백악관 NSC 부보좌관 찰스 쿠퍼 등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거는 워싱턴, 도쿄, 한국 공간에 지금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뒷받침을 해줘야 될 일본과 미국의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에서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이미 다 미국의 워싱턴에 훑고 지나간 뒤에 김현종이 왔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김현종이가 가기 전에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국방부, 국무부, 싱크탱크 등을 다 백악관 등을 한 바퀴 돌았고,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일본 본토에서 총리실에서 아마 불이 나게 미국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워싱턴 파견대 역할을 하는 대사관은 과거의 강요상 의원과 관련되는 공간 통화 유출 징계로 지금 마비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스기야미 신스케 대사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에도 오래 근무해 한국의 약점도 잘 아는 인물인데요. 이 스기야마 대사는 워싱턴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수시로 공간에 초대해 파티를 열고 또 외교관들의 손발이 묶여 한국 대사관이 미적되는 사이에 일본은 압도적인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하고도 일본 대사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 이에 반해 한국의 주일 한국 대사관은 위안부 합의에 관계했다고 일본 통인 공사가 경제공사가 물러나고 후임 자리를 지금 못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넉 달째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도 지금 이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부분으로 지금 미국 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렇게 이를 손을 놓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을 다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바라볼 때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앵커 그야말로 중요한 단 역할을 하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원 이슈 포인트 컨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슈만 이렇게 매달리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한국은 북한 문제만에 매달리고 미국하고도 그 문제만을 논의하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은 전략적인 총체적 동맹이라면
한미 관계는 북한에 대한 동맹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윗에 문재인, 아베를 같이 언급한 게 2건이고 한일을 같이 언급한 게 8건이지만 한미일 3자라는 말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다 알려진 이슈지만은 지난 12일 날 일본과 한국의 과장급 이렇게 공직자들이 만났는데 창고 같은 안 쓰는 방에 불러내서 물 한 잔도 안 주고 인사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분관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 다녀온 한 재벌은 이번 일과 관계 있는 일본의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서 말을 붙이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전달했고요. 오래 갈 것 같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용이 마치 일본에 다녀와서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용은 긴급 사장단 회의를 6일간 방일 직후에 소집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TV, 스마트폰도 비상계획이 필요하다. 대체제를 발굴하고 조달처를 다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며 핵심 소재를 숨통 트일 정도의 물량만 이렇게 확보를 했다. 말을 합니다. 흔히 외교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냉정한 국익만 있고요. 자, 김현종도 뒤로는 미국이 한일 갈등을 세게 우려했다라는 말까지도 전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좌우파 할 것 없이 일본에 각종 대북 수출 물자가 있었다. 백령돌에 떨어진 무인기에도 일본의 물자들이 실려 있었다. 벤처나 사치품 등에도 일본의 물자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암시장이 있고 일본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자, 적어도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에 이중적으로 행동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한국 정권은 대북 석탄 미주수나 정제유 불법 환적과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한국이 일본도 그러는데 대북 지금 불법 반출이 있었는데 왜 우리 보고 그러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교를 내치로 말아먹은 대통령들이 많았죠. 자, 문 정권은 반일을 통치 도구로 삼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요. 일본을 움직일 힘이 있는 미국도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양국 간에 해결을 해야 했고, 자, 한미 관계보다 미일 관계가 핵심적 이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가게 되면 한미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금 유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자, 일본의 경제 전쟁 도발에 대해 조선의 검서인 징비록을 일본은 갖고 가서 유성룡의 징비록을 매우 세세하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작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반성해야 될 조선은 징비록을 치욕의 검서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서 미국과 영국에 접근해서 그리고 카스라 테프트 조약 등을 맺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반대체 보복에 대해 무방비인 상태에서 이런 일을 자초한 우리 스스로에 대해 돌이켜봐야 될 때라고 보고요. 이 일은 문재인이 아베를 만나서 정리해야 될 문제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소재 산업의 R&D가 예산이 5년째 제자리고
그럼에도 대일 무역 적자들은 계속 쌓여왔는데 이걸 개선하려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이걸 떠들어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까? 자, 너무나 뻔한 한국 경제의 급소가 일본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데 한국 경제는 갈수록 반도체라는 천수답에만 의존하는 그런 경제를 끌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 소재를 개발해서 가능하다, 안 하다 말이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개발해서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런 부분이 충분한 품질 수준을 가질 만큼 개발하기에는 이미 반도체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첨단 소재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면 늦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다 이런 소리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걸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도 웃기는 게 정부가 이 부분은 R&D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에서 지금 부품 소재를 정부가 R&D 해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일본의 화학물리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8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권도 문제지만은 기업의 인식도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꺼낼 칼은 아직 안 나왔다 봅니다. 지금 대북 물자 반출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일본은 아마 한국의 석탄 밀수와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해 일본이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공해상에서의 단속 그리고 일본이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관한 자료들을 지금 공개를 쓰리쿠션으로 언급을 하고 미국을 시켜서도 공개를 했죠.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로 접어들 단계에서 일본이 지금 한국의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슈를 삼을 때는 이제 어떻게 감당하려고 생각합니까? 자, 한국 정권 스스로가 자기들이 한 일을 잘 알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 안 납니까?